네,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나 구형량입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 때부터 재판 과정까지 취재를 이어오고 있는 법조팀의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 특검의 최종 진술까지도 안 갔는데 왜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까?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만 증거에 대한 입장을 6시간 가까이 말을 했습니다. 네. 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건강 문제로 조 전 청장 측 증거 조사가 이어졌고 지금은 잠시 휴정을 했다 다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예. 재판부는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상을 하고 어제 재판을 잡아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마지막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증거조사에 7시간 30분을 썼다며 피고인 8명도 각각 같은 시간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야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그리고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예. 재판부가 세 개 재판을 묶어서 8명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건 아닌가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조지호 전 청장 등 이 세 개 재판을 모두 직위원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죄 여부를 다투는 만큼 재판부는 한 번에 판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밤늦게 그러니까 자정을 넘겨서까지도 계속 진행된다고 보면 될까요? 예, 직위원 재판장은 밤 늦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이해를 해달라라는 얘기로 오후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발언 시간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냈습니다. 변호인들이 재판 진행 하나하나를 문제 삼는 만큼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예. 특검의 구형량, 제가 시작하면서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미 정해져 있죠? 예, 특검팀 손에 들려 있습니다.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어제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 파견 부장검사들이 6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그리고 조은석 특검이 의견들을 따로 검토한 뒤에 최종 결정했습니다. 네. 자, 사형 또는 무기징역 어떤 걸 구형하더라도 파장은 클 수밖에 없어요. 예, 회의에서는 상징성이냐 현실성이냐 두고 맞부딪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먼저 사형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예단을 하기에는 이르고 특검의 구형을 지켜봐야 합니다. 예.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등 나머지 7명 구형도 주목이 되는데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나머지 7명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 1인자였던 전두환 씨에 대해선 사형이, 2인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이 각각 구형이 됐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점. 있다가 너무 또 이제 바로 끝나버려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밤을 보냈습니다. 결심이 이렇게 연기되는 경우가 있나요, 기자님?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뭐 없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기자 제가 한 15년 넘게 한 것 같은데 예.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그 대법정에서 하는 재판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예, 그 변호인들이 김용현 측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뭐 권우현 변호인, 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궤변 늘어놓아도 재판장은 그냥 냅두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판사라는 지위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라는 자리는 굉장히 좀 권위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중립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옳고 그름, 그리고 특히 그 진행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심지어 뭐 어떤 곳에서는 봉숭아 학당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윤석열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니, 뭐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뭐 계속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뭐, 거의 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막 웃으면서. 예. 근데 판사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판사는 오히려 그럴 때 질타하고 지금 법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법정에 와서 지금 태도가 뭡니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있어요. 변호인들한테 제가 뭐 죄송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하는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서로 친근하고 다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언행,
행동 이런 것들을 정말 ABC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어제 사실 보통은 재판이 10시에 시작한다면 어제 9시 20분 좀 앞당겨서 했는데 그게 무색할 만큼 그 다음 날을 넘겨서 12시 10분에 끝났습니다. 어제 재판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님? 침대 재판이라고도 이제 언론들이 제목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침대 재판이라는 게 뭐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권위가 이제 들어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뭐 이 변호인단이 뭐 대단한 전술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서증 조사하는데 증거 목록 다 읽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한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뭐 판사도 징징거리지 말라라는 얘기 할 예. 정도였는데 그러면 판사가 그거를 적극적인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들의 얘기를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건 중립적인 태도가 아니라 어허. 어제 재판을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인 예.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생각할 때도 징징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왜 다 들어주고 있느냐. 그리고 중간에 어제 8명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피고인이. 그러면 윤석열과 김용현이 그런 전략을 쓴다라고 하면 뒤에 6명부터 판결을 했었어야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의 어쨌든 좀 적극적 진행이 필요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게 전혀 발휘되지 않으면서 보는 사람도 굉장히 답답하는데 저게 김용현의 변호인 때문인지 아니면 뭐 때문인지 저는 그게 이제 판사 때문이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는 변호인이시니까, 변호사니까. 그거 보시면서 저는 사실 서중조사를 저렇게 길게 하는 경우도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누구 잘못이라고 보이세요? 당연히 재판장 잘못이죠. 아하. 실제로 김용현이 아침에 그 증거도 한 300~400페이지 되는 걸 넣었고 윤석열도 전에 그 결심 전에 뭐 6시간 이상 보장해달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피고인이 8명이나 되고 예. 반드시 결심을 하겠다라고 이제 먼저 예고를 했으면 적당히 조절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다른 예를 들어 피고인이 뭐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공판이 다시 연기되는 일은 정말 유례를 찾기가 힘들고 특히나 김용현 측 변호인은 변호인이 돌아가면서 여러 명의 릴레이로 이렇게 한 사람당 1시간, 2시간씩 써가면서 예, 그러니까요. 예, 이런 식의 형사 재판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보통은 판례에서도 이렇게 소송권의 남용이라고 해서 재판장이 이건 지휘할 수 있게 그만하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게 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윤석열 체포방해 재판 때 그 백대현 재판장은 더 듣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예. 뭐 재판장님 불렀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휘를 했었어야 됩니다. 아하. 재판장 잘못이죠, 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보진 않았는데 보다 보면은 10분을 다 못 보겠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다 예. 거짓이고 다 궤변이고 근데 해서 그 와중에 어제 제일 웃겼던 장면이 뭐냐면 예? 점심시간 좀 줄이자 그랬어요, 지기현이. 아. 그러니까 좀 2시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좀 줄이자 그랬어요. 근데 지기현이 이제 그런 말투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일상적인 대화처럼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변호인단이 안 된다. 우리 밥은 다 먹어요. 그 시간 다 지켜야 된다. 왜 변호인의 인권을 안 지켜주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야. 해서 결국에는 그거를 조금 땡기자. 점심시간을 12시부터 2시까지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간이- 1시간 쓰잖아요. 네. 근데 안 된다. 우린 2시까지 밥 먹겠다라고 해갖고 그것도 결국 관철을 못 시키는 장면. 그러니까 그 재판이 뭐 모르겠습니다. 1년 가까이 진행됐기 때문에 본인은 뭐 중간에 재판 중간에 정들었다 이런 표현도 썼었는데 정들겠다라고 했었죠. 근데 썼었는데 뭐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 온 국민이 지난 12월 3일 이후에 이렇게 재판이 더디 진행되고 이렇게 재판이 무르게 진행된다는 인상 속에서 그 재판을 보고 있는데 그런 걸 하나 판사가 약간 정리를 못하고 변호인단이랑 농담 따먹기 하는 수준으로 진행하는 예. 거 이게 굉장히 저는 좀 어제 사실 좀 충격적인 장면이기도 했어요. 예, 시작부터 불길했어요. 그들이 보여준 태도도 중요한 매우 포인트가 될 중요합니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간 끌기. 시간 끌기? 네, 저는 뭐 그 이상도 얘도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상목 불러달라는 얘기였어요. 예. 최상목 씨가 사실은 그 당시에 나는 반대도 했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상목 여러 번 불렀지만 안 왔거든요. 예. 그랬더니 구인을 해달라 뭐 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새롭게 뭐 내겠다는 증거도 다른 재판에서 확인된 증거들을 이쪽 재판에 내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종류의 얘기거든요. 근데 뭐 그쪽 재판에서 하거나 이쪽 재판에서 하거나 지금 그런 거가 좀 중요한 게 절대 아니고 그 전에도 재판장은 여러 번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나중에 항소심에 갔을 때 본인들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안 받아들여졌으니 절차적으로 위반이 있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그 증빙을 남겨놓기 위해서 뭔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증거 안 받아줬으니까 잘못된 재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식으로 자꾸 하는 것 같고요. 뭐 근데 그런 거는 전혀 본질적인 게 아니어서 재판장들이 지금 하고 있는 태도가 맞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뭐 여러 판사들 중에 뭐 백대현 판사도 지금 얘기했고 또 이진관 판사 뭐 사이다 같은 어떤 소송 지휘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가장 큰 관심사는 주기현 판사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5일에 있었던 재판에서 지기현 판사가 뭐 지기현도 이제는 못 참는다 뭐 이런 식의 제목이 달리면서 기사들이 나왔던 거 보면 그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계속해서 이제 재판장의 말을 끊고 본인 할 얘기만 하고 막 저 특검 쪽 검사 측에 대해서 계속 이의 제기하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공개된 게 있었는데 저희도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기현 판사가 했던 말 중에 남의 말 이렇게 막으시는 분들이 무슨 자유주의 민주주의 얘기하냐 이걸 두고 이제 뭐 지기현 버럭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제가 봤을 때 뭐 화낸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리고 공개된 영상 이후에 있었던 일들까지 지금 전해지는 거 보면 오히려 뒤에는 또 딴소리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요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앞에 강조점을 둬가지고 야 이제 좀 바뀌나 보다 뭐 이러는데 일단 판사의 어떤 이제 그 태도치고는 종합적으로 보면은 내란이라는 정말 역사적으로 중대한 이 엄단해야 되는 이 피고인들을 다루는 태도가 맞냐라는 물음표는 이제 사그라들지 않고 설사 지금 말씀 주신 그 장면에서 일관되게 막 그 김용현 씨, 윤석열 씨 변호인을 다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희석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재판 진행과 관련한 걸 보면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줬고 병합을 또 좀 본인이 또 했고 그러면 통으로 판결을 쓰면서 공소장 경고도 죄명이 바뀐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정확하게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계엄을 획책했던 그 시기를 한 5개월 전 정도로 더 앞당기는 이제 사실과 관련한 부분들을 했다라는 걸 또 받아들여줬다는 건 이거는 유죄로 차곡차곡 갔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래서 이제 재판 진행에 대한 공과 별도로 이거는 정말 엄중한 처벌로 저는 나아가고 있다. 그 지기현 판사가 했던 말들이 기사로 나온 거 보니까 증인 이름을 아직 못 외우고 있다. 조태용, 조태열 헷갈린다. 조태용, 조태열 지금 헷갈려하고 조규홍은 누구예요? 뭐 이렇게 묻기도 했다고요. 너무 조씨들이 많아서. 장관들, 국무회의 참석자들 이름을 아직 못 외우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변호인 측에서 증인 규모 생각하면 한 3년 더 해야 된다. 이런 재판이 이렇게 길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지기현 판사는 나중에 기고 좀 해주십시오 언론에 뭐 이런 얘기 농담 삼아 했다는 얘기들도 어제 공개됐던 영상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제도 짚었습니다만 지금 이 판을 만든 게 누구냐? 그게 결국 지기현 판사 아닌가라는 얘기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어제 저희 그 지인들끼리 얘기 나누다가 그 지기현 판사가 뭐 소송 지휘하고 영상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잘 몰랐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의 판사들은 판결문으로 이야기한다. 향후에 지기현 판사가 판결문을 그럴듯하게 잘 써가지고 말이에요. 막 진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뭐 이렇게 선고도 나고 그렇게 되면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 지금 장유미 변호사는 지기현 부장이 뭐 이렇게 특별히 달라진 것 같지 않다는 취지로 이제 처음에 조금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기현 부장 성격이 워낙 남들한테 싫은 소리를 잘 안 하고 그다음에 재판 진행을 엄격하게 잘 안 하고 근데 자기가 뭐든지 그냥 좀 웃기게 상황을 조금 코믹하게 만드는 성격이 조금 있어요. 곽수산신 때문에 더해졌어요 지금. 지금 댓글에도 아시겠죠? 이게 지금 계속 올라와요. 그 뭐뭐용 이거 있잖아요. 그 앞에 화났다고 해도 나중에 결국 뭐뭐용 이러면서 끝내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진짜 화를 낸 건지 만 건지 또 그 뒤에 이름이 누구지 이 사람 누구지 이러니까 이제 좀 진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오히려 이분의 별명이 또 사실은 따로 있답니다. 별명이? 네. 우리가 막 웃으면서 재판 진행하니까 그 사람 되게 물러보고 뭔가 되게 잘해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이분은 빙그레 CX 뭐 이런 별명도 오히려 있답니다. 그 얘기는 웃으면서 우리들에게 완전히 브리타를 안겨주는 그런 사람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는 이분이 지금 진행하는 거하고 이 별개로 판결문 쓰는 거나 혹은 선고 내린 거는 별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처음에 이제 조금 세 번이나 말했잖아요. 그래서 화를 냈던 건 진짜 냈던 건데 이제 화를 내면서 내는 와중에 상대방이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약간 좀 기죽어하는 모습 보니까 또 이 사람이 마음이 조금 약해져가지고 또 내지는 자기가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또 일부러 끝을 이렇게 코믹하게 처리를 하고 막 이런 게 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원래 이분이 사실은 무죄도 많이
내리고 또 만약에 유죄를 때리게 되면 또 형을 세게 내리기도 하고 이제 약간 이중적인 그런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얘기 듣기로는 벌써 판결문 쓰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내란이나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는 원래 보통 판사들은 다른 판결들을 참고해갖고 복붙 이런 걸 잘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복붙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전두환 때 했던 건 정말 옛날 거고 이거랑 지금 상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2월달에 선고를 하려면 미리미리 다 써놔야 되고 그 쓴다는 거는 결국은 이미 재판을 하는 와중에 본인은 이미 심증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상한 판결 내릴 수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특히 여론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이분이 맨날 뭐 변호사들이 하세요. 검찰이 하지 마시고 뭐 이러기도 하고 기사로 써주세요. 기자에게 말해주세요. 예. 법원 행정처에 얘기해주세요. 예.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이게 전부 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지금 자신 이 상황과 관련된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너무 요즘 깨닫고 있어서 그럼 우리가 계속 얘기할 필요가 있겠군요. 얘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특히 방송 중계되면서부터 점점 모습이 좀 달라졌고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달라졌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분에게 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난 9일에 재판이 마무리될 때는 수사관이랑 13일이 마지막이다 이거- 라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오늘도 뭐 진행되는 얘기 들어보니까 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그 김용현 변호인들이 그 재판 이후에 자신들 그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재판 지연을 자기들이 성공했다 막라는 식으로 자랑하는 장면들까지 연출이 됐잖아요. 그 쭉 얘기 다 들으셨을 거고 지기현 네. 판사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판결문 쓰고 가라. 지금 앞에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이게 계속 지연이 되면 지기현 판사가 판결문을 쓰지 않고 인사발령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 들었고 예. 그거를 노리고 이렇게 하는 건가? 절대 못 간다. 판결문 쓰고 가시라. 할일은 해야죠. 네, 사형으로. 예? 사형. 사형으로. 네. 예. 마지막에 또 그걸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자, 이 재판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뭐 오늘 법정에 두 분 계시니까 국민들도 본 적이 없을 거고 법정에서도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재판을 가장 엉망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아마 지기현 재판장에 대한 평가가 지배적일 텐데 예.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내란이 극복 안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좀 1심 재판 결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아니 1년이 뭐 됐어요, 1년. 내란에 예. 대해서는 뭐 그거 몇 시간짜리니까 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도 아니 이렇게까지 정리가 안 될 수가 있냐는 말을 저는 되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에 이게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그동안에 본인이 인사권을 가지고 박아놨던 윤석열 하수인들이 즉 공직의 영역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정말 이 지기현 재판장은 당연히 저도 재판 결과를 본인 스스로 내리고 당연히 이건 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그냥 도망간다. 글쎄요. 대한민국에서 판사 생활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걸 우리가 말로만 비판하는 건 이제 정말 지쳤고 전 이런 식의 직무 유기적 행태 그리고 사법의 정의를 굴절시키고 왜곡시키는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정말 전 책임을 끝까지 사법부에도 물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법원의 메모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 측의 서증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까지 지금 저희 그 제작진들이 네. 저기 밖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노트북 두드리고 있거든요. 예, 정보들을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기현 판사가 5시까지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윤석열 측 변호인들에게. 네. 징징 안 했어요 오늘은? 징징 안 거리고. 뭐 징징에 대해서는 아직 뭐 얘기 나온 게 없는데 네. 재판 지연하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재판 지연시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건 오히려 악의적 공격이고 특검이 자격적인 증인 신청을 해서 진행하는 내란몰이 연장선으로 지금 자기들은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6시간, 8시간 필요하다고 예고를 이미 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오히려 특검 탓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뭐 진행이 돼서 오늘 안에 구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기현 판사는 5시까지 마무리하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 이후에 윤석열의 최후 진술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이유라 하면 그러니까 서중조사가 마무리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자 최후 진술 때문에 A4 뭐 한 40페이지 정도 뭐 양의 내용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이제 그 윤석열의 최후 진술은 우리가 이미 앞서서 그동안 들었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고 오늘 뉴스토마토 오전에 단독 보도를 보니까 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윤석열이 1월 9일에 자신 측 변호사들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극우 유튜버들 몇 명을 거론을 하면서 이 사람들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서 A4 용지 한 장짜리로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후 진술 내용에 결국 부정선거 그리고 뭐 민주당 독재, 계엄에 대한 명분 이런 것들을 극우 유튜버들이 그동안 이야기하고 주장했던 것을 이제 넣을 심사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40페이지 중에 또 한 페이지가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3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그 해괴한 궤변들을 계속 늘어놓으면서 시간을 끌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자꾸 이제 필리버스터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불쾌한 일입니다. 재판정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최후 진술을 윤석열이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장시간 하면서 저는 아마도 변호인들의 서중조사 시간만큼 벌어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직위원이 물리적으로 이거 시간을 정해놓고 막으려고 하는 소송 지휘까지 가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뭐 어떤 전략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말한 유튜버들이 했던 내용이 뭐 종북, 부정선거 예. 뭐 그러겠죠. 이런 것들로 뻔하죠. 정리가 된다라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예. 그 윤석열 측의 말이 맞는 건 있어요. 그렇게 지연을 한다, 길어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리할 건 없다.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 유리할 네. 건 없다. 맞는 얘기예요. 유리한 불리함을 법적으로 따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이미 아니에요. 저 변호인들의 행태가 네. 피고인의 이익에 어디에 부합이 됩니까? 근데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될 만한 게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예. 뭘 한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그들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이나 그래서 이제 직위원 재판부의 잘못은 뭐냐면, 그게 지금은 이미 김용인 변호인도 끝나고 나서도 유튜브 열어가지고 이거 법적인 투쟁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예. 인정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장을 정치 투쟁을 하는 장으로 법원의 법정에서 그게 바뀌도록 허용을 해줬다는 게 제일 잘못인 거예요. 자기도 뻔히 알면서 같은 말 반박하고 있고 이건 법적인 변론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왜 거기서 굳이 절차적 만족감을 절차적 만족감이란 말 들어봤어요, 신 변호사님? 앞으로 재판 받을 때 피고인이 나도 그러면은 직위원 재판부처럼 6시간, 7시간 하고 하게 싶다. 해달라. 예. 그러면 근데 할 그건 말 안 있어. 되는 게 왜 안 돼요? 사형 무기징역이 구형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막가니까. 그럼 진짜 나쁜 사람이 막 살인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도 할 이렇게 수 하게도 있죠. 그러면 그건 진짜 할 수 그런 나쁜 판례를 남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럴 경우는 없죠. 받아줄 판사가 없겠죠. 만족감을 왜 윤석열만 누리냐라는 게 지금 그렇지. 요 그 핵심인 포인트죠. 거고 사실 이게 지금 이 소송지를 워낙 엉망으로 해오다 보니까 지금 이 재판에 대해서도 전 좀 희화되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저는 그렇죠. 좀 문제가 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측에서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할 말 지금 다 했잖아요. 지나치게 해서 좀 구형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지나치게 끌어왔는데 이래놓고서 이 사람들 또 승복할까요? 할 말 다 해놓고도 승복 안 할 사람들로 그럼요.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정치 투쟁이 장인 거를 변호인들이 나와서 공개 발언하면서 다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은 그 재판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허용해 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직위원 재판장인데 그렇죠. 예. 아무런 책임도 지금 묻고 있지 않은 전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뭔가 이렇게 자정되고 교정되는 측면이 지금 상당히 좀 고장난 거 아니냐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치 투쟁의 장으로 지금 법정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 요 세 개 중에서 하나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형을 훈장으로 선전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다. 네. 실제로 집행되지도 않을 사형이라는 순교자 아우라가 나는 가치관, 그 가시관을 그에게, 그러니까 가시관, 네. 예, 그것을 씌워줄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행되지도 않고 집행되지도 않을 사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읽히고요. 또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은 역사적인 어떤 교훈, 이 재판의 역사적 의미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들에게 총칼을 든 권력자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사형 선고 또 구형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구형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행을. 집행을 안 하니까 가시관이 될 수도 있고 순교자라는 아우라 줄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사형을 집행하면 되죠. 다른 범죄도 아니고 내란범인데. 그리고 저는 여기에 조금 하나 더 보태면 이게 뭐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예. 아니 그러면은 뭐 무기징역 주면은 뭐 정치적으로 이거 이용 안 하고 사형 주면 더 합니까? 저는 그 뭐 도토리 키재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치 행위로 시작부터 지금 끝까지 이 사람들은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윤석열 재판 때 그 법원 앞에 모인대요. 근데 집회 신고를 1,500명 했는데 20명 모였대요. 네. 그러니까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오히려 타협을 하는 구형과 선고가 나온다는 것은 전 이건 인정할 수가 없고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쿠데타를 했을 때 받는 것이 사형이다. 이게 규범적으로 확인이 돼야 전 앞으로 그 예방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많이 생각됩니다. 배우신 분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시고 이제 어쨌든 뭐 법학자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이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제도라는 건 무엇인지 딱 이제 개념 탑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감정부터 앞서거든요. 앞에서 이제 국민 분노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언론에서 쓰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실효적 구형, 실질적 선고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영역의 선고 구형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제도적으로 사형제 폐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오은혜 씨 말씀대로 사형을 할 수 있는 국가이긴 합니다. 근데 집행을 수년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 앰네스티에서 사형제 폐지 국가로 사실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안의 중대성은 지금 앞서서 벌어지고 있는 한덕수 구형이라든지 이상민 구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국민의 법강정과는 너무 다른 형태의 구형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분위기로 나아가게 되면 죄송한데 많이 배우신 우리 명예 교수님이나 법학가분들, 법률 전문가분들이 그 배우신 틀 안에서만 에이 어차피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뭐 나와도 똑같아 사형이 내려줘도 그냥 무기징역으로 평생 살아갈 거고 무기징역을 내리면 그냥 사형이랑 동일한 거야 그런 효과를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거에 별로 죄송한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 내란범에 대해서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뭐 이런 선고 구형 이런 표현들 말고 법정 최고형 구형을 해줘야 되고 법정 최고형 선고를 해야 되고 실제 저는 윤석열에 대해서만큼은 상징성 집행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국민 5,500만 중에 한 4천만 정도는 저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 엘리트 집단들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네. 좀 몰아가는 것은 저는 좀 반대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배우신 분 입장에서 답을 좀 주시죠. 사형 집행에 대해서 학사학위 소지자예요. 물론 많이 배우긴 왜 많이 말을 배웠어요. 더듬어? 사형 아니, 집행에 아니 대해서 말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저 개인적인 소신을 지금 밝힐 자리는 아닌 것 네, 같고요. 그래요. 뭐 그게 어려워요? 전환길 씨도 윤석열이. 전환길 씨도 사형 구형을 차라리 해달라는 식으로 욕을 합니다. 아, 윤석열에 대해서요? 아니면 왜냐하면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그게 전환길 씨 본인들한테 더 유리하다고 주장은 보는 거겠죠. 국민들에게 네. 자기를 따르는 국민들에게 더 유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목소리를 내게 되고 뭐 전환길 씨의 헛소리긴 합니다만 해외에서도 그만큼 관심을 가질 거다라는 건데 그런 얘기들이 들린다라고 해서 사형 구형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 목소리에 꿇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현실 상황을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얘기를 주셔서 더 적극적으로 다 찬성을 하고요. 저는 거기에 더 나가서 이건 역사적 기록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2025년에 2024년에 내란을 현직 대통령이 저질렀는데 대한민국 나라는 2년, 그러니까 횟수로 2년이 넘어서 열린 재판에서 사형 구형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게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맞아. 그리고 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정의라는 거는 법원에 가도 정의의 여신상 있잖아요. 결국에는 저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울 위에 윤석열의 행위와 전두환의 행위를 그대로 올려놓고 저울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결국에는 뭐 사상자가 없었고 짧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상자 여부도 지금 윤석열 씨를 처벌하는 그 해당 내란 조항에는 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두환의 군사반란도 사형이 구형됐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씨의 이 친위 쿠데타는 합법적인 그 권한을 가지고서 국민을 배신한 거기 때문에 훨씬 죄질이 더 중하죠. 근데 이걸 가지고 무기징역으로 구형을 한다? 그럼 대한민국의 정의 체계가 뒤죽박죽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차원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병철님이 고현주는 내 댓글 좀 읽어라. 나는 오정TV 구독자. 오윤의 화이팅. 감사합니다. 내캉 동갑 친구 양지열 만세. 박영식 신인규 훌륭하다.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저한테만 반말하시고 대머리들한테는 다 잘해줬네요. 아니 뭐 슈퍼챗이라도 쏘면서 저기 회원가입해서 6개월을 유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 뭐 예. 자격이 있으시네요. 한이 핵관이시네요. 핵관. 예. 자, 다음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관련해서 징역 15년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2일로 잡혔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 언론사 단전 단수라든지 이런 걸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금 15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끝까지 법정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법관의 자긍심을 강조하면서 울먹거리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는데 그 우리가 CCTV에서 봤던 장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전 총리하고 웃으면서 대화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양복 주머니 안에서 뭘 꺼낸다든지. 근데 양복 주머니 안에서 그 꺼냈다라는 종이는
그 앞서 낮에 있었던 그 12월 3일 낮에 있었던 울산에서의 네. 김치 관련된 행사 일정표. 그 일정표였을 뿐 개헌 문건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울먹이면서 법관의 자긍심 운운했지만 그러기에는 우리가 봤던 증거가 너무 명백한 것 아닐까요? 아니 그 일정표를 뭐라 그랬냐면 왜 그걸 일정표로 하느냐 그 시국에서 일정표 꺼낼 상황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에 당신은 개헌 모르고 있었느냐라고 물어보길래 나 봐라 지금 김치 행사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일정표를 꺼내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거로서. 김치 행사가 그렇게 소중했었나 봐요. 그러게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울산에서 행사를 치렀는데 대통령이 긴급히 모이라고 해서 모인 자료까지도 안주머니에서 넣어서 일정표를 가져올 정도라면 참 대단한 행사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거를 떠났어요. 그래 좋아요. 그게 맞다고 칩시다. 맞다고 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는 그 개헌과 관련해서 경찰력이라고는 가장 공권력을 이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들을 향대로 내란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스스로 얘기했다시피 35년 전에 뭐 판사로서 이 찻발을 사회 찻발을 내딛었다는 사람이 거기서 그러면 총리하고 앉아가지고 시시덕거리면서 나도 몰랐어 이딴 얘기는 하고 있었다는 거를 그걸 지금 변명 내지 자랑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가 가진 무게에 비춰봤을 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만으로 15년을 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지금 그게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15년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 어제도 얘기했는데 우리 오윤혜 씨하고 특수관계인 한덕수 전 총리. 덕수 씨. 네. 네. 거기도 15년 구형이잖아요. 약하죠. 정말 윤석열 사단은 하나가치가 다 김용현도 그렇고 노상원도 그렇고 반성이 아예 없잖아요. 너무 뻔뻔하고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도 없고 사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도 엄청 큰 책임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 이 사람이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양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슬픔 앞에서도 뻔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15년 너무 약하다. 여기서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니까. 구형이니까요. 네. 예, 선고는 2월 12일에 이루어집니다. 그 최후 진술 중에 보면 내가 지금 저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 건물에서 법관을 시작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판사가 된 게 너무 좋아가지고 핸드폰 뒷자리를 2842로 정했대요. 이판사. 그래서 가족들도 다 번호가 끝번호가 2842를 아직도 쓰고 있다. 네.